특히 미성년 자녀는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99%를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끔찍하죠?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증권사 내 미성년 계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해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이 절세 전략으로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당시 시가, 주식은 이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보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후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현금을 증여하고 나서 자녀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증여 시점의 그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이후에 주식 가치가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미리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꼭 알아야 될 핵심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모가 자녀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분류가 돼서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이 1년 후에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인 2천만 원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이 1년 뒤에 3천만 원이 되든 4천만 원이 되든 증여세 과세 대상은 그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죠. 2천만 원으로 한정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성년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는 3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 행위가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과세 당국의 판단입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무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것도 무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과세 당국은 부모의 도움으로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서 부모 기여분을 따져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로 주식 가치가 늘었을 경우에는 이 최종 주식 가격을 증여 총액으로 봐서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살펴보면 주식 가치가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이 3천만 원을 증여한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걸 신고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세금이 안 나오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죠.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해도 증여를 했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증여를 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주식 취득 재원이 증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세 당국에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물건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인데요. 주식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가 이게 차명 계좌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즉 부모가 자식의 그 명의를 빌려서 계좌를 사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미성년 자녀는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99%를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끔찍하죠? 따라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여 당시에 증여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되 이 빈번한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개별 종목을 자꾸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타를 하기보다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거 있죠? 레버리지도 좋고 어쨌든 이런 안정적인 종목을 선정을 해서 장기 보유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려면 이런 거 사주셔야 되고 자꾸 자식 계좌 들어가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고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세운다면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규정에 보면요, 그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증자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재산 가치가 증가했다. 이거는 사실상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한 거와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관련 세금 추징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이제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같이 뭐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 그리고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받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서 공표되지 않은 이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또는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5년 이내 뭐 개발 사업이 시행이 된다든지 또는 형질 변경, 사업 인허가 이런 것들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증가된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행사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행사업은 성공만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시행사 대표님들이 자녀를 주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부모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성장시켜가지고 법인을 키워서 자녀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가한 주식 가치는 추가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가 안 좋지, 전에는 이제 분양 경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분양 경기 굉장히 좋았던 그 몇 년간 그 시행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에 대해서 증여세가 대거 추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자녀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뭐 주거 이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단순히 그냥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보다는 성인이 되고 나서 주주로 등재시키는 게 이제 보다 안전하고요. 또 그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자녀가 메일이나 문서 같은 걸로 경영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게 하고, 또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사로 등재를 시키고, 이렇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비슷한 규정으로 그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또는 이제 3년 이내에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최대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사거나, 이렇게 해서 그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피나 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 상장 후에 주가가 엄청 튀잖아요. 그 상승으로 인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상장 대박으로 인해서 뭐 최대 주주 누구누구의 자녀가 단숨에 국내 주식 부자 몇 순이다 뭐 이렇게 오르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전부 다 증여세를 납부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 증여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적절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적이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될 핵심 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부모가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차명계좌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또 증여 후에 자산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이것도 또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 시점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개념과 또 투자 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길러주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이렇게 올바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실질적인 절세 팁을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